AI로 숏폼 콘텐츠 만들기 함께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영상 소스들을 불러왔다면 가장 먼저 할 작업은 이 영상 자료들을 편집하고 있는 이 파일, 이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이 편집 작업물 전체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불러온 영상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자막도 넣고 필요 없는 부분은 도려내기도 하고, 근데 그 작업물 자체를 편집 상태로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본인의 아이디가 나와 있는 가장 최상단 부분, 그 위에 지금 부르라는 표시가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처음 불러온 파일에 이름이 떠 있죠. 이게 지금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명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끌어다 쓴 소스의 이름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저장하지 않고 편집을 막 실컷 했는데 부르르 닫아버리면 저장되지 않아서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디 가서 저장을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이라고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메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파일 누르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상세 메뉴 들어가시면 저장하기 메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는 수시로 저장할 때 씁니다. 단, 전제는 이 프로젝트가 이미 어딘가 경로가 지정되어서 내 컴퓨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수시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는 기존 거는 만지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동일한 것을 저장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사실 프로젝트 저장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저장하기만 눌러도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경로가 뜨는 팝업 창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경로에다 다시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눌러도 되고요. 다른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둘 중에 뭘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요. 경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소스가 있는 창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소스가 있었던 자리에 그냥 두고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름과 형식을 정할 수 있는데 형식은 바꾸실 수가 없어요. 부루 파일이에요. 파일 이름만 기존의 걸 지우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을 카페 전경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했더니 제일 위에 좌측 상단 보시면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 저장을 완료하셨다면 두 번째로 하실 작업은 우리가 만들게 된 숏폼 콘텐츠의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네, 숏폼은 올리기는 자동으로 세로로 올려져요. 꽉 채워서 화면 안에 내 영상을 넣고 싶으시다면 일반적인 숏폼 콘텐츠의 비율인 9:16이라는 비율, 세로가 긴 영상의 비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는요, 지금 영상들이 세로로 자동으로 돼 있죠. 어느 클립을 눌러도 지금 왼쪽에 있는 프리뷰 화면이 세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해당하는 영상이 세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읽어서 화면의 비율이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로로 비율을 알아서 맞춰줍니다. 만약 가로 영상이 섞여 있는 분이라면 둘 중에 먼저 들어와 있는 영상의 포맷에 맞춰서 아마 비율이 생성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 숏폼으로 만들 게 아니라 숏폼으로 만들기는 좀 아깝고 내가 촬영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1분 안에 담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 그냥 일반 영상들처럼 가로가 긴 16:9 비율의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촬영한 영상과 내 화면의 판형을 바꾸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 비율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화면 비율이라는 상세 메뉴가 뜹니다. 화면 비율이라는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설정들은 지금 내가 프로젝트에 만들어 놓은 모든 소스에 동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의 비율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쇼츠라는 비율로 되어 있죠. 근데 유튜브 비율로 바꾸시면 아래쪽에 있는 화면 비율 내부에 들어있는 모니터 창은 조정이 가능해요. 무언가가. 이건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왼쪽 위에 있는 이 프리뷰 창은 언제나 항상 결과값만 보여줍니다. 조정이 이미 끝난 어떤 결과들이 여기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비율을 바꿨더니 양 옆에 여백이 생겼죠. 검은색으로. 원래 아무것도 없는 영상의 백그라운드는 다 검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 다시 이번에는 정방형 1:1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세로가 기니까 양쪽이 더 남겠죠. 다만 비율만 다른 거죠. 인스타그램 4대5 비율이에요. 조금씩 가로가 줄어들죠. 클래식 4대3 비율입니다. 이거는 사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 그 브라운관 TV 비율. 어떤 비율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로와 세로 비율이 달라지고요. 지금 프리뷰 창 보시면 가로와 세로 이 판형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판형에 따라서 이 영상이 다르게 보이는 건 위든 아래든 옆이든 유실되지 않도록 세로에 맞춰서 무조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설정은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비율을 바꿔도 세로 값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맞춤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디폴트가 맞춤이니까 우리가 맞춤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뭘로 해볼 거냐면 인스타그램에다가 한번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4대5 비율로 한번 눌러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세로로 기니까 당연히 양옆이 비겠죠?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맞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여백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 채움입니다. 맞춤이 세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채움은 이 영상이 갖고 있는 가로 사이즈 비율에 맞춰서 원본 영상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당연히 잘릴 수 있겠죠. 해볼게요. 채움 눌러볼까요? 어떤가요? 네, 위아래가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리뷰 창에서는 최종본만 보이는 거고, 여기 이제 조정창 한번 가볼게요. 크기 및 위치 조정창에 있는 조정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만 프리뷰 창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의 원본 비율이 세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살아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까만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거먹게 먹어 들어간 이 부분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잘린 거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죠. 하지만 원본이 남아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맞춤은 세로에 맞춘 거, 그러니까 유실되는 영상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채움은 가로 비율에 맞추기 때문에 보기는 훨씬 좋을 수 있으나 영상의 일부가 위아래가 잘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춤과 채움을 통해서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유튜브 비율로 조정을 해볼까요? 자, 유튜브 비율로 조정을 하고 이 비율을 바꾸시면 아래쪽에 맞춤이든 채움이든 설정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맞춰볼게요. 기본으로 맞추면 양쪽에 너무 많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남기고 영상이 일부가 커져서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수동 기능을 쓰시면 돼요. 잘 보시면 하늘색 테두리가 생겼죠? 그리고 꼭지점마다 꺽쇠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 꺽쇠가 보이는 부분에 마우스를 슬쩍 갖다 대시면 크기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세로와 가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즉 옆으로 납작하게 영상이 보이게 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영상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 영역으로 한번 잡아서 늘려볼까요? 이렇게 문만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여백은 다 없애고. 세로 영상으로 찍은 건데 가로 영상으로 찍은 것처럼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한 건 늘렸는데요. 가로에 맞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거목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문이 좀 온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요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 아래 내려가 있죠. 꼭지점은 지금 양끝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비율 조정도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동키를 이용하셔서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영상이 화면에 프리뷰에 뜰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조정창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흰색 화살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눌면서 밀 수 있어요. 문만 예쁘게 나오도록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조정된 가운데 있는 밝은 부분만 왼쪽에 프리뷰 창에서 보인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내가 수동으로 화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율과 크기 및 위치 조정 값이 모든 클립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화면 비율 창은 닫으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닫고 다른 클릭 한번 가볼까요? 화면이 달라서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다를 텐데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죠. 얼핏 가운데를 찍어서 이게 더 미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상마다 영상미가 다르고 중요하게 찍힌 부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동으로 편집을 하나에다 맞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춤과 채움 말고 배경색이라는 게 있죠. 내가 찍은 화면과 사용하고자 하는 화면이 다를 경우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블랭크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색을 누르시면
지금 기본 색상은 무조건 검은색입니다. 영상에 없는 부분에는 검은색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걸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색상들을 좀 넣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영상이 다양할 경우에는 이 색깔이 어울리는지 잘 확인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영상의 톤을 잘 보시고 배경색을 지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가급적 저는 그냥 검은색이나 흰색을 사용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연스럽게 섞인 색을 쓰고 싶다 하신다면 다양한 색을 여기 팔레트를 통해서 선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무지개 모양의 네모칸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를 누르면 이 아래쪽에 바가 보여요. 무지개 바. 이 무지개 바에서 특정한 계열을 정하세요. 주황색이면 주황색, 초록색이면 초록색. 해당하는 색의 채도값이 가장 높은 게 오른쪽 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채도와 명도를 다채롭게 스펙트럼을 만들어준 게 이 큰 네모거든요. 원하는 채도와 명도를 봐가면서 여기서 고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프리뷰에 바로 변하는 화면이 뜨잖아요. 왼쪽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면 지금 여기 무지개표 색상표 말고 그 옆에 있는 스포이드 모양의 키가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모니터 창이 뜨죠. 조정창이 떠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영상에서 하늘 요 색깔을 따다가 쓸 수 있는데 이 모니터 조정창에 더하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특정한 색상이 뽑힙니다. 이게 스포이드 기능이에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에 보이는 색상이 프리뷰에 배경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비율이 다를 경우 영상을 좀 예쁘게 만드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적용된 거 한번 볼까요? 화면 비율을 끄고요. 네, 전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죠. 제가 비율에서 조정하신 모든 값은. 자, 두 번째 클립은 이렇게, 세 번째 클립은 이렇게. 여기 프리뷰 창의 세부 설정에서 최대화 키를 누르시면 영상이 어떤 비율로 보이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모든 비율값 그리고 색상값이 공통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장한 프로젝트를 열어서 순서 편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자료를 중간에 추가한다거나 영상들의 순서를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을 통해서 바꿔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